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어제 시간에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상담을 1단계, 2단계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건데요. 어제 1단계 기억나시죠? 네. 예. 우리가 소득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음, 소득을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둘 다를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면 결국엔 저축 여력을 정확하게 잡자 또는 음, 저축 여력을 조금 더 높이자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장 쪼개기라는 걸 합니다. 정확하게 지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00원 범위에서 그게 잡힌다면 좋은 거죠. 그럼 고객한테는 계속 이제 지출의 상세 내역을 계속 물어봅니다. 뭐 생활비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한 70? 아니 한 70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생활비를 주로 나가는 게 그러면 식대는 한 얼마 나갑니까? 뭐 관리비 얼마 나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계속 고객은 귀찮아하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근데 그 물어보는 걸 귀찮고 짜증내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을 정확하게 할수록 본인의 여력이 정확하게 저축 여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저축 여력으로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하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마련됐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할 것이냐. 근데 그 포트폴리오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금융 관련돼서 하죠. 일반인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하려면 사실 종잣돈이라는 게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대부분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융 관련된 포트폴리오 말자입니다. 그래서 금융의 포트폴리오를 짤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간에 대한 거예요. 기간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로 나누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관련 부분입니다. 리스크가 크냐, 작냐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눠서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고객의 투자 성향입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고객의 투자 성향 분석서라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치로는 고객한테 투자 그 성향 분석서를 실제 해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안정지향적으로 나와요. 투자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투기는 아예 뭐 되지도 않지만 다 투자라는 거에 다 보수적으로 나와요. 결과가. 어, 근데 막상 실제로는 주식을 하고 있고, 코인을 하고 있고,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투자보기도 투기 형태를 많이 합니다. 본인 성향과 안 맞다는 거죠. 길 가는 사람 100명을 자꾸 물어보면 은행에 적금 넣을래 아니면 주식할래 그러면 적금 넣는다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주식한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 주식하고 있는 사람도 주식을 안 하겠다고 그래. 이제 본인이 이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손실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오늘 포트폴리오 짜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세로축은 리스크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눌게요. 우리가 단기라면 보통 기간을 얼마 정도로 봤을 때 단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미만. 1년 미만. 어떤 것 같으세요? 일주일. 일주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단기라는 거는 1에서 한 3년 정도를 단기라고 해요. 근데 금융 관련돼서 아무래도 뭐 3개월, 6개월 정도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기대치는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 거는 시간만 딱 나누자는 게 그 기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조금 갖고 가느냐, 조금이란 건데 지금 시중의 은행 금리가 1%도 되지 않아요. 그럼 1년짜리 적금이 1%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3개월, 6개월을 단기로 본다 하면 실제는 수익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년을 보고 중기는 보통 3에서 한 7년 정도를 봐요. 그러면 장기는 당연히 7년 이상이 되겠죠. 자, 리스크가 크고 작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단기인데 1에서 3년 사이인데 단기인데 리스크가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예, 저축, 적금 이런 거죠. 적금과 비슷한 게 증권사에도 있는 게 CMA나 MNF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단기의 부분에 있죠. 자, 그러면 중기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 금융을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 세 가지 뿐이잖아요. 금융이라면. 그럼 금융에서 중기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증권사. 증권사의 어떤 상품, 네. 상품. 펀드. 네, 펀드. 펀드. 대표적인 게 펀드죠. 네. 자, 장기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채권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뭐 보험과 중심보험 같은 거. 네, 보험 같은 거. 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 5년 이상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보험과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인데 펀드는 사실은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펀드는 이 중간 정도에 적어야죠.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MF나 CMA 적금은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고 보험과 채권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리스크가 중간 이상인 거가 거의 없네요. 근데 있죠. 단기에 중간 이상인 게 주식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주식을 단기로만 보느냐, 장기로도 보죠. 네. 또 있죠. 요즘 때는 코인 시장. 코인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단타가 있지만 장기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금 적금은 은행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은행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요. 뭐 MF나 CMA 같은 거에도 굳이 우리가 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럼 중기적인 펀드는 이제 펀드를 저 같은 경우에 펀드 판매 관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펀드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를 통해서 증권사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고객의 돈을 또 직접 증권사에 거래를 해도 수수료는 어차피 만약에 1%라고 보면 저를 통하면 저한테 수수료가 0.5%, 증권사에 0.5%입니다. 그럼 고객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다지 고객의 손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고객은 증권사에서 직접적인 정보를 받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니까 좀 더 발빠른 정보와 좀 더 임팩트 있게 자주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험과 채권은 쉽게 말해서 채권 중에서도 펀드형 이런 채권들도 있죠. 그리고 실제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뭐 ETF라든지 MNF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중기적인 게 뭐 ETF랑 ELS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단기나 중기 정도에는 선물이나 옵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것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뭘 하냐? 펀드나 ETF, ELS 정도, 그 다음에 적금하고 있고 주식이나 코인 조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이나 채권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량주를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한 3년, 5년은 정도 보는데 리스크가 조금은 3년, 5년 정도 봤을 때는 기간을 길게 잡으면 사실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어요. 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러면 리스크는 이제 중상급 정도로 본다 하면 주로 펀드나 ELS나 ETF 또는 주식과 코인 이 항목에 집중해서 좀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내가 여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이 됐든 800만이 있든 1,030만원이 있든 간에 그 여력 전부 다를 여기에 100% 투자하느냐 그건 아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죠. 그러면 저축은 이 개념과 똑같습니다. 저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꾸준하고 일정한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게 돈이 모이는 거는 지금 이미 모여 있는 큰 돈,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이 없다면 그걸 저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미 돈이 있는 상황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비상금의 부분에서 저 같으면 한 200은 넣었어요. 그 200이 적금이나 MNF나 CMA 계좌에 넣었겠죠. 자, 나머지 800 있다. 그럼 나머지 800은 여기에 거의 한 80% 투자를 해요. 70% 정도. 여기에 한 20% 정도. 1,000만 원에 20%면 비상금으로 200 정도. 여기에 70%. 자, 남은 10%는 뭐냐면 그래도 장기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안했다고 고객이 그렇게 할게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율은 고객하고 맞추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고객들이 비율을 어떻게 맞추냐면 거의 여기에 100%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분산 투자가 안 된 거죠. 너무 중기에 리스크가 중상급만 올인을 한다라는 거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루할 수가 있고 리스크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내가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무조건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있어야 된다. 내 지금 현재 가용 자금에서. 나머지를 중장기로 두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고객은 난 리스크 큰 게 좋아. 큰 게 좋아. 이럴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가용 자금이 2,000만 원 있어. 2,000원 있는데 비상금 200 오케이. 그럼 1,800 있어. 1,800 나는 리스크 큰데 넣겠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업사원 입장은 1,800을 다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1,800 중에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기간은 기간수로 리스크 좀 줄어드니까 장기적인 부분에서 저 같으면 300이나 500 정도는 장기에 넣고 나머지 1,500이나 1,300 정도를 중장기적인 리스크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큰 덩어리에 툭툭툭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세밀하게 보면 주식이라면 어떤 주식? 오랑주로 가요. 우량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000원, 2,000짜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 큰 거에서 또 쪼개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이걸 직접 선택해서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영업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적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축 여력이나 이런 부분을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모으는 방법이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적금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원금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 적금을 넣어보시면 기간을 얼마짜리 넣어요? 1년? 1년이나 길면 3년도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3년 적금 넣으면 보통 3년까지 가시는 분 잘 없어요. 네.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거 맞아. 자, 돈이 모이는 거, 통장에 모이는 그거 보는 것만큼 좋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적금이요. 저는 6개월짜리를 넣으라고 그래요. 자, 내가 소비와 지출이 있고 지출 범위에서 딱 했더니 여력이 67만 원이야. 한 달에 67만 원이야. 그럼 67만 원 사실 여기에 투자하고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67만 원을 어느 정도 기간 모아서 목돈이 됐을 때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하자라고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모으는 방법 자체가 뭐가 있냐면 67만 원이 있으면 저 같으면 6개월짜리 적금을 넣습니다. 근데 67만 다 넣느냐? 아니요. 첫 달부터 67만 넣으면 그 다음 달에 또 67만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다음 달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돈이 또 지출이 더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67만 원이면 20만 원짜리 적금을 6개월짜리 넣어요. 자, 그 다음 달에 20만 원짜리 적금을 또 넣어요. 그 다음 달에 20만 원짜리 적금을 또 넣어요. 그러면 거의 60만 원 들어갔죠. 7만 원의 갭은 어느 정도 놔두고. 자, 그러면 20만 원을 넣고 6개월 지나면 이게 120만 원 이자는 빼고 만들어지죠. 그럼 그 다음에 20만 원 넣은 거는요. 이거는 7개월째에 120만 원 되죠. 이거 지금 8개월째 120만 원 되죠. 자, 6개월 지나고는 매달 내가 목돈이 생겨요. 이 재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금을 주로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보통 소액이라도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같으면은 67만 원이 여기 있다 그러면 20만 원을 적금을 넣어요. 6개월짜리로. 그러면 12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110만 나오는 순간 20만 원을 적금을 여기서 멈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종료됐으니까. 종료됐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때는 이 20만 원을 뭐에 넣냐면 펀드에 넣어요. 펀드. 단기의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으면 중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펀드는 보통 1에서 한 3년 정도를 봐요. 3년 정도? 5년까지는 길게는 안 봐요. 수수료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20만 원짜리 정식 펀드를 넣고 이게 또 20만 원 넣던 게 종료가 되면 이것도 정식 펀드 넣고 하죠. 그럼 일단은 120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가 잡죠? 360 정도는 잡히죠. 여유로 7만 정도 했으니까 한 400 정도 잡혀요. 그러면서 그 400을 일단은 CM이나 MNF 계좌에 비상금을 넣어요. 400을 다 넣거나 아니면 200 정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 200은 뭐냐? 그냥 거치식으로 또 펀드 정도 넣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잡는 거예요. 한 명의 고객을. 그러면 이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런 고객이 나 또한 한두 명이 아니고 20명이다 하면 1년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그러니까 매달 이런 고객들이 한 명씩 또는 매달 10명씩 정도만 있다면 영업사는 엄청 바쁘겠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들이 당장의 목돈이 1,000만 원씩 내가 막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업을 잠깐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길게 봤을 때 이런 고객들이 2년 뒤에 3년 뒤에 다 한 1,000에서 2,000 정도를 만드는 고객들을 나하고 약속이 됐다. 그러면 2년 뒤에 어떤 느낌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씨앗 뿌리는데 거두러 다니는 습관이 입장이 되는 거죠. 고객도 그런 거예요. 당장에 여력도 없는데 자꾸 투자라든지 뭐 상품을 얘기하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게 여력이 없어. 근데 여력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 여력을 만들어주는 영업사원한테 나의 포트폴리오를 맡기겠죠.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객이 1년 뒤, 2년 뒤에 목돈을 나오고 800만 원 만들어 봅시다. 1,000만 원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거기에 리스크를 너무 크게 주식이나 코인에 하면 그 목표치가 도달을 못할 확률도 있고 뭐 운이 좋으면 더 넘어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20만 원, 67만 원에 여기 있고 20으로 따지니까 금액이 작게 보이지만 0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670만 원의 여력이 한 달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요. 그러면 이 고객이 1년 뒤, 2년 뒤에 목돈을 어느 정도가 아니죠. 진짜 당장 6개월 뒤, 5개월 뒤만 해도 이 고객은 나하고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맨날 마티즈만 팔러 다니면 솔직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맨날 에쿠스만 막 팔아. 그러면 소득이 높겠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조금 고액 자산가 시장으로 가야죠. 왜? 0이 하나 더 붙고 덜 붙고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거죠. 내 자산의 10% 하는데 내 자산 10% 하니까 1억이야. 어떤 사람은 근데 내 자산의 10% 하니까 한 50억이네. 똑같은 10%지만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영업사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 고액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도 그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한다든지 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했을 때 이 0이 하나 더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때 됐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0이 하나 없을 때 나를 목돈을 마련하고 그 목돈을 조금씩이라도 불려가고 했던 그 사람을 찾겠죠. 결국 영업사원은요, 농사를 짓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욕심은 당장 막 1억, 2억 뭐 받고 싶고 하죠. 근데 그렇게 받는 거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서 일반인이 적은 종잣돈에도 마련하고 그 고객을 계속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럼 그 고객 주변에는 다 비슷한 고객들이, 이런 고객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박리담에 뭐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20만 원의 여력, 67만 원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0이 하나 더 붙은 거랑 똑같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는 진짜 0이 하나 더 붙은 사람이 나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0이 하나 더 붙는 소득이 되거나 또는 소개를 받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고 그 상품 구성으로는 리스크가 크다, 작다의 부분에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객들한테는 리스크가 크면서 단기의 상품을 주로 얘기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의 간접 투자인 펀딩 형태가 펀드고요. 코인의 간접 투자인 펀딩 형태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합 상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걸 일반적으로 하고,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이 이 외에 다른 상품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같이 보면 돼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맞춰가면 돼요. 그게 리스크가 크다 작다, 기간이 얼마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 그 고객이 원하는 포트폴리오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건 맞지만 고객의 의견도 맞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리스크가 중급 이하로 주로 많이 맞춰요. 왜? 목표한 그 종잣 돈의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는 초반에는 너무 큰 걸 선택하는 걸 조금은 지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간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